안녕하세요. 변종화 세무사입니다. 2022년 아는 만큼 절세되는 부동산 세금, 주택을 중심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련해서 부동산 보유하신 분, 또 취득을 예정이신 분, 또 부동산을 매도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 이 세금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한 30%, 40%, 50% 이상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부동산 세금을 모르고는 주택을 언제 살지, 팔지, 보유할지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이런 주택 등에 대해서 법인의 세금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재경실무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오늘의 이 강의는 재경실무자, 그리고 회사의 CEO,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부동산 세금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필수적으로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꾸준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는 부동산의 전반적인 세금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으면 법인세, 개인이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세입니다. 우리 또 재경 실무자로서 법인의 부동산과 또 개인의 부동산 이 양쪽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 부동산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 단계에서 부동산은 취득세가 나오게 되죠. 그전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세가 1%에서 3%, 10억이라고 하면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죠.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써도 아예 대략적으로 그 정도 세금이 나오겠구나 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취득 단계에서 취득세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최근에 취득세 세법이 개정이 돼서 취득세 주택수에 따라서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취득인지 여부에 따라서 취득세가 중과세가 됩니다. 어떻게 중과세가 되냐면 종전에 1%에서 3%였던 그 세율이 최고 12%까지 세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10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한다 이랬을 때 12%라고 하면 1억 2천만 원의 취득세가 나오는 거죠. 자, 이제 현금 예산을 짤 때 이 취득세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합니까? 11억 2천만 원이 필요하죠. 자, 11억 2천만 원의 자금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취득 전에 취득세를 정확히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보면은 취득세란 부동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무상으로 취득한다는 것은 증여를 받는 취득이 의미하고요. 유상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금을 주고 매입을 하는 부동산을 의미하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취득세율, 주택과 상가 및 오피스텔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단은 상가나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4.6%이고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1%에서 3%의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주택수와 조정대상 지역 소재 여부에 따라서 최고 12%까지 취득세가 중과세가 됩니다. 자세한 상황은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강의는 전체의 세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대략적인 이 감을 잡기 위한 큰 흐름을 보기 위한 또 목적입니다. 이런 취득세는 일단은 지금 내면은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이 돼서 양도세를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취득 단계에서 어떤 세금을 낼까요? 취득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재경 담당자 분이시라면 부가세를 필수적으로 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 부가세에 관련된 것을 미리 계산을 해야지만 투자의 현금 흐름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부가세, 부동산 취득할 때 과세 대상에 부과되는 간접세인데요. 만약에 부가세 과세 대상이다 하면은 저 상대방에서 나한테
10%의 부가세를 거래 징수를 하고 납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겠죠. 그거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단은 부가세는 10%이죠. 자, 요 정도만 우리 알고 가죠. 토지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00% 면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의 아파트라면 아파트는 집합 건물입니다. 그 안에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있는 겁니다. 금액이 분명히 나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중에서 6억이 토지 금액이라면 6억만큼은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이고요. 4억이 건물 가격으로서 과세 대상이라면 4억의 10%, 4천만 원이 부가세인 것이죠. 모든 건물은 토지와 건물로 나뉘는데요. 일단은 토지는 상대방에 따라서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나한테 계산서를 발급을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서 발급해 줄 수도 있고 발급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주택을 중점적으로 이제 보잖아요. 이 건물 중에서 주택과 대비되는 것이 상가 또는 오피스텔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보는데 우선은 상가인 경우에는 상가 역시 토지하고 건물이 있죠. 그 건물분에 대해서는 100% 과세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상가를 분양받을 때 그 건물분에 대해서 무조건 세금 계산서를 받을 것이에요. 그랬을 때 나는 이 매입 부가세를 환급을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상가를 분양받았어요. 상가를 분양받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죠. 임대사업자를 하겠죠. 그 임대사업자는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이 부가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대신에 10년 동안 폐업을 하면 안 되고 유지를 해야 됩니다. 10년 안에 폐업을 하게 되면 환급받은 것을 다시 돌려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년째 폐업을 했다. 그러면 4천만 원을 환급받았으면 10분의 5, 10년 중에 5년을 채우지 못했죠. 그 채우지 못한 부분만큼, 즉 2천만 원만큼 다시 돌려내고 가산세도 물게 됩니다. 상가에 대해서는 100% 건물분에 대해서 과세입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이란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모든 종류의 주택을 건축법상 주택을 의미합니다. 주택을 취득했을 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그 건물분에 대해서 면세입니다. 토지는 당연히 면세이고요. 그 건물분에 대해서 면세, 그러니까 전부 다 면세인 것이죠. 예를 들자면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85제곱미터 이하예요. 분양 가격이 10억 원입니다. 전부 다 면세예요. 계산서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보통은 안 받죠. 두 번째, 주택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는 부가가치세 과세입니다. 그 건물분에 대해서.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게 되고 내가 과세 사업에 사용하려고 그 아파트를 샀다면 환급이 되겠지만 과세 사업이 아니라 면세 사업에 사용하거나 자가 이용하려고, 즉 내 집을 내가 샀다, 내가 들어가 산다,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 할 것이다. 주택 임대 사업은 면세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동산 매입은 환급이 안 됩니다. 자,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죠. 주택 임대로 취득한 것은, 주택 임대는 임대 소득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이 면세인 임대 사업에 사용할 것이라면 그 면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매입이라면 부가세 환급은 안 됩니다. 아무리 부가세를 부담했을지라도. 자, 부가세가 조금 까다롭죠. 이 부가세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 취득 단계를 지나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어떤 세금을 내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재산세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이것도 주관적이긴 하지만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7월 31일까지 납부를 하게 되죠. 지자체에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냥 내면 됩니다. 그 중에서 주택인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하게 돼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2분의 1을 납부하고요. 그리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을 재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자, 보유세입니다. 보유세 두 가지, 재산세 플러스 종합부동산세. 자, 재산세는 이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합부동산세. 요즘에 뉴스를 보면 또 최근까지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왜 많이 나올까요?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전에는 좀 부담되긴 하지만 이 정도는 또 내 현금 여력 안에서 낼 수 있는 정도의 세금이라고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내 소득을 초과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종합부동산세가 1억이 나올 수도 있고 7천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므로 이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는 보유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현금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페이지 수인데요. 12페이지입니다. 이 교재에 있는 페이지랑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냅니다. 또는 보유한 법인이 납부를 합니다. 납부기한은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우리가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에요. 고지서가 날라오면 그냥 납부하시면 됩니다.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 기간입니다. 개인인 경우 6억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11억까지 세금이 안 나와요. 예를 들자면 내가 집이 한 채가 있었습니다. 11억이에요. 세금이 안 나옵니다. 12억입니다. 그러면 11억까지는 빼주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 곱하기 종합부동산 세율 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2주택 이상이라는 얘기겠죠. 6억까지만 공제해줘요. 집 두 채를 합쳐봤더니 10억이 나왔습니다. 그럼 6억을 빼고 4억에 대해서 종합부동산 세율을 곱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죠. 1세대 1주택인 경우 11억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없다. 물론 이 11억이라는 금액은 시가는 아닙니다. 그 공시가격에 적용률을 포함을 시키는데 시가보다 약간 낮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점점 그 과세가 기준가액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2주택 이상은 다 합쳐서 6억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이 많이 나오죠? 날라오는 대로 낼 수가 없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A, B, C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은 합산하지 말고 빼주세요. 즉 과세에서 제외시켜 주세요. 이것이 합산배제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죠. 합산배제되는 주택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 종합부동산세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이라면 이것은 자진신고를 해야 돼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지 세무서에서 합산배제 주택이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요건이 맞다면 합산배제 빼고 나머지 하나만 12월 달에 고지를 하게 됩니다. 저는 합산배제 신고 작년에 했는데요. 올해는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변동 없으면 작년에 한 것이 그대로 갱신이 됩니다. 더 추가적으로 신고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변동이 있어요. 세입자의 변동이 있고 여러 가지 주택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합산 신고를 새롭게 한 번 더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억 공제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 공제죠. 개인에게만 6억과 11억을 공제해 줍니다. 법인은 공제 이런 게 없습니다.
5억짜리여도 5억 곱하기 세율 다 세금을 냅니다. 법인은. 그래서 법인이 보유한 이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개인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 보유한 주택인 경우 이 종합부동산세 필히 또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보유 단계. 매년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임대소득이 발생을 하죠. 이 주택을, 이 아파트를 임대를 넣습니다. 그러면 월세를 받게 되고 또는 전세로 놓으면 전세 보증금을 받죠.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어떨까요? 자, 두 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 각각 나눠서 보겠습니다. 별도입니다. 개인인 경우 그 주택 수에 따라서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그 소득세를 매년 5월 31일 직접 신고 납부해야 돼요. 저 A주택에서 월세 얼마 받았습니다. 그리고 B주택에서 전세 보증금 얼마 받았는데 여기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간주임대료, 그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을 곱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그 이자율만큼 소득으로 보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전체 소득이 분리과세 될 수도 있고 또는 종합과세 될 수가 있습니다. 종합과세 된다면 나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같이 5월 달에 새롭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월세는 1주택인 경우 월세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세금이 안 나옵니다.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부터 월세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 전세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2주택까지는 세금이 안 나와요. 하지만 3주택 이상 보유하면서부터 이제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자세한 거는 뒤에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그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낼까요? 법인은 포괄주의입니다. 법인이 수익을 보는 거는 다 통틀어서 입금이라고 합니다. 입금 잡고요. 입금 산입. 그리고 그 주택의 월세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요. 과세 방법은 입금 산입해서 법인세로 내게 됩니다. 법인세율 10%에서 25% 세금을 내게 되죠.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법인은 주택의 월세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요.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런 소득에 대한 것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하고 다르죠? 개인은 3주택 이상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소득세로 과세를 하는데 법인은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요. 보증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 주택을 처분할 때, 처분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세 가지로 보는데요. 팔게 되면 양도세, 그리고 개인인 경우 상속이 이루어지죠. 그것도 처분에 해당이 됩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상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상으로 우리 자녀한테 주면은 증여세가 대상이 되죠. 자, 우리 양도세 위주로 보고요. 상속 증여는 가장 마지막 강의 전체적인 간단한 기초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개인이 건물이나 토지 등의 재산을 양도할 때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입니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때 어떤 세금을 낼까요? 앞에 말씀드렸죠? 법인이 들어오는 모든 소득은 포괄주의로서 무조건 입금입니다. 입금하면 어떻게 세금 내죠? 법인세 내게 되죠. 10%에서 25% 이런 누진 법인세율에 따라서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법인은 두 가지 세금을 납부해요. 주택에 한해서 주택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주택에 대해서 토지 등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한 번 더 납부합니다. 법인세 10%에서 25% 냈죠. 여기에 플러스 20%를 추가로 더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그 세금이 30%에서 토탈 45%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 또 10% 지방소득세가 추가가 됩니다. 자, 우리 두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 세금이 두 가지가 나온다. 일반 법인세와 플러스 토지 등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이 두 개를 납부한다. 이거를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도하게 되면 부가세를 10%를 거래 징수해서 내가 부가세 신고를 하고 돈을 납부해야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거는 내가 매입했을 때 세금 계산서 받냐 안 받냐 이런 말씀이고요. 여기는 내가 이제 매도자입니다.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것도 필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부가세 개인과 법인 두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인 경우 사업이 아니에요. 비사업적입니다. 그럼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40평짜리 아파트를 팔았다고 해서 부가세를 내가 10%더 주세요 하고 세금 신고하는 게 아니죠. 평생에 한두 번 팔까 말까 하는 그것이라면 사업이 아니라 개인에서는 사업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업적으로 양도할 때 부동산 매매업 또는 부동산 임대업 이 사업적이라는 것은 우선 첫 번째 저 부동산 매매업 사업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자 등록을 내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했다면 사업자로 봅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 안 했어요. 그리고 의사표시도 안 했어요. 그런데 1년에 2번 이상 사고 팔고예요.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당신은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간주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안 내셨네요. 사업자 등록 불성시 가산세까지 매기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업적이라는 의미는 사업자 등록증을 냈든 안 냈든 실질이 수시로 사고 팔고 한다면 사업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부동산 매매업 또는 부동산 임대업 이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우선 내가 양도했을 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면세입니다. 그래서 계산서 발급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계산서는 의무는 아니에요. 발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즉 가산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건물분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필히 발행을 해야 됩니다. 과세임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돼요. 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과세 제외이므로 세금 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양도할 때 이 사업적이냐 비사업적이냐 나뉘고 이 부가세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조금 복잡하죠? 이 부가세까지 보게 되면 복잡합니다. 자, 요 정도 기본 우리 기초 요 정도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보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인 경우 이렇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샀습니다. 법인은 일단은 사업자 등록 냈죠. 법인은 그냥 사업자입니다. 그냥 사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법인인 경우 토지분은 면세이므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0% 더 받을 필요가 없어요. 건물분은 과세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고 팔 때 10%를 더 달라고 해야겠죠. 만약에 10%를 더 달라고 안 했어요. 그러면은 매도한 금액 안에서 1점이 나눠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겠죠. 내가 받은 돈 안에서 내가 내는 거죠. 그래서 매도할 때 그 부가세를 누가 부담하냐 그런 거를 계약 단계에서 확정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언급 없이 사고 팔았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이제 봐줍니다. 건물 역시 전용면적, 주택인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과세 제외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세금 기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초이지만 또 기초가 아닌 것 같이 또 복잡하기도 하죠. 부동산의 취득 단계의 취득세와 또 매입부가세 고려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부동산의 보유 단계에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에 대한 세금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개인인 경우 양도소득세, 그리고 법인인 경우 법인세와 또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주택에 대해서는 나옵니다. 두 가지. 그리고 양도할 때 부가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